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은 개장 전부터 트럼프 그리고 또 아직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곧 될 거니까 네. 계속 장중 내내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이슈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기준으로 잣대를 재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박스권 땅 상단 위치에 있는데 이제 그쵸.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 시대가. 이대 복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불을 지필 것인가 사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미 사전 예고되어 있지만 정책, 뭐 조선 같은 거 되게 좋지만 또 네. 보조금 같은 게 또 약해져가지고 2차 전지 괜찮냐.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네.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머리가 조금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도 맷집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요. 오늘 보니까 별로 쫄지 않고 있는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조선주는 또 며칠 쉬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조금 숨죽이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또 전력은 날아가고 있고. 그렇죠. 판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다음 주 그런데 시장 판도가 정말 궁금해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장을 같이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다음 주까지 내 종목 어떻게 갈지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전화 접수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이렇게 도란뿌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도란뿌. 요게 조금 무섭기는 한데. 돌고로라 결국에 그럼 트럼프. 네. 와,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지휘봉을 잡게 될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종목 진단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오늘 잡아왔거든요, 주제를요.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별로 없던데. 저한테 돈또 골랐다고 하셔가지고, 네. 돈 한다고 해서 주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돈이 아니고 뭔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키워드 보여주세요. 위로? 너무 네. 또 감정으로 극단적으로 가버리는데요. 아니요.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시다 보면은 녹초되시죠. 금요일장 되면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군. 네. 키워드를 알려줬어야지 이걸 얘기하지. 네. 자, 위로. 그러면 오늘의 질문으로 보여주십시오. 위로 어떻게 위로 받아볼까요? 먹는 게 최고죠. 위로는 먹는 게 최고죠. 야, 돈 얘기만 네. 아니고 평소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네요. 네, 음식하고 먹는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자, 나를 위로한 음식. 네. 삼겹살, 치킨, 삼계탕, 이 모든 떡볶이, 소울푸드들. 네. 이거 어렵다. 어렵죠. 이거. 너무 쟁쟁해서 어렵습니다. 건행은 뭐예요? 건행은? 저는 정말 어떤 것도 다 와도 괜찮은 분야가 치킨입니다. 치킨. 삶아도 좋고, 튀겨도 좋고, 아. 구워도 좋고, 닭이구나. 뭘 발라도 좋고, 안 네. 발라도 좋고. 네. 다양해요, 진짜 치킨 요리가. 네, 수경 다양하고. 네. 저는 이 중에서 하나만 빼고는 다 좋아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제가 하나만 빼고 다 좋아해요. 삼계탕? 네, 삼계탕. 맞췄다. 우연이에요, 진짜. 제가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것만 제외하고 다 좋습니다. 저도. 물에 네. 빠진 거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이제 뭐요? 결혼 전에, 난 안 먹었었는데, 네. 뭐 같이 살다 보니까 적응돼서 먹어버리는 거 있어요?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안 먹었던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삼계탕처럼. 저희 바깥 양반이 이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저기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좋죠. 네, 삼겹살. 저는 삼겹살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그렇게 자주 드시네.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삼겹살 그냥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먹게 되는. 그리고 그런 거죠? 집에서도 삼겹살을 많이 먹는데 네. 그 삼겹살 맛집에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 맛집이 있어요? 네, 냉동 삼겹살 맛집 이런 거 원투 쓰리 탑 그런 그건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서 요즘 돌아다니고 그렇구나. 어디가 맛있나 그래서 한 군데 찝어가지고서는 아주 자주 가고 아주 단골되고 이렇습니다. 삼겹살. 조만간에 좌표 좀 싸달라고 해야겠네요. 자,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떡볶이였어요. 전 제가 총각 때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먹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원래 자기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 떡볶이에 떡자도 안 먹었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데이트하다 보니까 떡볶이를 은근히 좀 맞춰주다 보니까 나중에 먹게 됐다. 이런 거 해가지고. 와, 떡볶이의 세계도 무한무진입니다. 그러니까 즉석 떡볶이 있죠. 네. 그냥 떡볶이 있지. 안 매운 거 매운 거 있지. 짜장 떡볶이 있지. 뭐 종류가 엄청납니다. 하다못해 네. 뭐 인별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로제 떡볶이 있지. 다양합니다. 네. 진짜 사람의 이 다양성만큼은 떡볶이도 다양하던데 어쨌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5가지 중에서 분명히 하나 있어요. 네. 워낙에 또
애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실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열폭해 있다, 이럴 때 네. 요거 먹으면 조금 내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 이런 음식 네,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쫙 올려주시는데 네. 야, 우리 우사랑님의 이 멘트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삼겹살과 소주가 최고다. 이거 소주 좋죠. 제가 차마 그 플러스 소주까지는 못 썼네. 센스가 없네, 삼겹살. 그렇죠. 짝꿍.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같이 곁들이는 그 주류가 네. 또 이게 딱딱 맞는 사람이 치킨과 맥주 뭐 이런 거 있는데 심해. 또 치킨과 맥주 배불러요 소주 약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칠소파도 있고, 그쵸. 그냥 네. 다양한 것까지 같이 먹는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예지 앵커는 채팅창으로 자기가 먹는 거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네. 자, 보면은 네. 우리 서당깨님 치킨엔 맥주 그리고 삼겹살 안 먹는데 남편이 매일 먹어요. 우리 잼마님은 거의 저랑 똑같다. 수경 네. 앵커랑 똑같은 그런 아유, 상황입니다. 지겹다, 삼겹살. 네. 자, 어쨌든 간에 기름 떡볶이. 떡볶이하고 콜라래요, 콜라. 콜라는 다 어울려요, 여기하고. 만능이야, 만능.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느끼하다 싶으면 그걸로 한번 헹궈주고 다시 한번 먹는. 그렇죠. 그래야 더 먹을 수 있죠. 네, 오늘 또 예지 앵커는 떡볶이 퇴근하고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예. 납작만도 좋죠. 자, 어쨌든 간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많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설문조사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윤정식 상무님 모셔볼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은 오늘 붉은 메뉴 정해 놓으셨어요? 뭐 드실 거세요? 가족들이랑 먹을 거 또는 아니면 나 혼자 먹는다면 뭐 이게 하나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가족들하고 먹을 거는 사실 제가 애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고기다 그러면 수육이나 뭔가 많이 해놓을 수 있는 거 찜이나 이렇게 해놓는 걸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혼자 먹을 때에는 냉삼은 바로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냉동 삼겹살에 콜라와 비빔면. 비빔면. 우와, 배우신 분이시다 또. 여기서 피가 나, 비빔면이 나오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 우와. 상무님의 가족끼리 먹을 때나 혼자 먹을 때나 다 똑같은 거는 성격이 참 급하시다. 약간 맞네. 모든 게 속도가 기본이 저희랑 베이스가. 비슷하시다. 저도 이게 기다리는 거 못해요. 아무리 맛집에도 줄 안 섭니다. 예. 오늘 상무님 따라서 진짜 집에 가서 고기에다 비빔면 좀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네, 콜라까지 오케이입니다. 완벽합니다. 네, 정해졌다. 네, 좋습니다. 메뉴. 네. 자, 오늘 저녁 또 우리는 셋 다 살찌는 걸로 하고 종목으로 이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거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 아닌가요? 그래요? 네, BNK 금융지주.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매수가가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1,000원대에서 비중 자체는 10%를 들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부분을 좀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음봉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밸류업 얘기도 있죠. 네. 여기에다 또 이 배당과 관련된 매력, 물론 배당. 계절성을 좀 띠고는 그렇죠. 있지만 네. 근데 최근에 JB 금융지주하고 BNK 금융지주가 제일 반응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 저 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AS 해주시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BNK? 예, 사실 오늘 아침 모닝 스탠바이 때도 앵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BNK 금융지주 앞으로 말씀 주셨을 때 사실 제가 분명히 향후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전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전 고점이 장중 전 고점이 한 12,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었죠. 이 12월 달에 12,000원 초반까지 12,000원 근처까지 갔었던 이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전 고점 가면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건데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오면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물렸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매수한 가격 오면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매물로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윗골이 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오늘은 금융주들 제가 좀 전에 다 검색을 해봤더니 JB금융지주를 빼고 나머지 은행주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영향도 BNK 금융지주 오늘 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1.3%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고점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다른 은행주들과 같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은행들, 사실 뭐 지금 JB, 뭐 BNK 뭐 전국적으로 지점 다 있습니다만 이런 은행들이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주들이 최근 들어서 반응이 좀 좋죠.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은행주들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도 있고 지표도 좋았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4대 은행 금융지주만큼 좀 덜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관들이 또 그중에서 중심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에 대해서도 4대 금융지주가 12월 달에 환 손실이 외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환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BNK 금융지주라든지 JB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환 손실에서도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무엇보다도 25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보면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전에는 이 주주 환원책 관련된 종목들 12월에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중 내내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12월에 이 한번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주주환원책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25년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좀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 오늘 좀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뭐 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한 트라이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래는 저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이른 아침에 놓치셨을까봐 한 번 더 AS를 여쭤봤고요. 요즘 우리 상무님의 컨셉 자체가 바닥에서 의미 있게 건져 올라갈 수 있는 알짜 종목들을 골라주시고 그래요? 계셔가지고 BNK 금융지주가 그중 하나이고 실적, 주주 환원 거의 다 받쳐주는 미인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단기간 안에, 단기간에 안에 수익 내세요? 네. 고점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하고 바로 답글 남겨주셨어요. 네. 자, 우리 상무님이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힌트 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좀 먹기 전에 한번 볼 수 있게. 네. 자, 아직까지는 종목 얘기만 좀 가득한 것 같은데. 비빔면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 생각에 네. 비빔면을 드실 줄 안다라는 것은 먹방 좀 보셨어요. 먹방의 그 조합 중에 하나가 콜라 비빔면 삼겹살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바로 배우신 분인 거를. 그래서 배우신 분이라고 하신 거구나. 아주 딱 조합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네, 포트만 잘 짜시는 게 아니라 먹조합도 잘 짜시네요, 우리 상무님이.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네. 만두 중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만두를 먹어봤는데 납작한 건 뭡니까? 납작만두 대구에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빔면, 쫄면이랑 싸 먹기도 하고. 예전에 거 맞나요? 대구 거예요? 부산 거예요? 경상도 거? 오케이. 아니야, 납작만두 대구 거 맞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납작만두도 한번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모르나? 전 저만 몰랐었어요. 먹었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가도 되죠? 가야죠. 가셔야죠. 왜 안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멘트하게 만듭니까? 할게요. 네. 버들 강아지. 네. 구박받으면서 갑니다. 버들 강아지 현대 오토 에버 자율주행. 남겨주셨는데 예, 좋죠. 매수가가 근데 14만 1,300원. 네, 비중은 8%. 네, 단기 중기 두 가지로 네. 나눠서 여쭤보셨는데 현대 오토 에버가 보면은 막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못 갑니다. 네, 바닥에서 한 12% 올라왔고 전고점은 작년 1월에 나왔네. 19만 2,000원. 네. 작년 요맘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년 동안 퍼포먼스가 좀 많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한번 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낌새가 어떠세요? 지금 단기하고 중기를 나눠서 여쭤보셨는데 단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중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상무님? 네, 우선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와 오늘 좀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연간 실적은 좋습니다. 금년에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3조 5천억 정도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23년도는 3조 정도거든요. 그 전에는 2조 7천억, 그 전에 21년도는 2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차곡차곡 잘 성장했죠. 그리고 이름에서도 현대 오토에버, 이 최대 주주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지분 31%, 뭐 현대모비스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차곡차곡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못 올랐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조금 하회하는 뭐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 4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25년도 실적이 좀 둔화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멘텀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내비게이션 이런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특히 기아의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 오토에버 기아향 물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25년도 하반기 쪽, 그러니까 여름 좀 지나서 가을과 겨울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주식이 조금 더 미리 반응한다 그러면 25년도 여름이나 초가을 정도가 될 수 있겠거든요.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조금 멀죠. 실적이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닥권이 한 1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이 한 1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좀 움직이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기대될 만한 모멘텀들이 특히 기아향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이 15만 원입니다.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0월 이전에는 박스권 상단이 1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바라보실 수 있다. 중장기적이다라면은 17만 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점 정리 딱 해주셨습니다. 중장기 17, 단기는 15만 원. 네. 현대 오토에버 올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은 로봇, 자율주행, AI 모두 다 가장 핫한 그런 또 섹터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이도 보자고도 말씀을 해 주셨죠. 머스크도 백악관 따라서 들어간다는데 가겠죠, 뭐 자율주행. 아, 진짜 줄 잘 섰어요. 제가 봐서는 네.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 천재. 근데 운도 잘 받쳐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아. 운도 있어야 돼. 네. 모든 거는 또 운이 중요하죠. 실력 플러스 운이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네. 축하드리고요. 너무 안 좋은 정책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네. 자, 그러면 랭킹 보겠습니다. 오늘 김수경 앵커가 뽑아온 정말 할 말 너무너무 많아. 이 위로와 관련된 네. 나를 위로하는 음식. 자, 5위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여기 네. 5위가 있을 수 없어요. 다 1위, 다 1위야, 다 1위. 자, 보여주시죠. 요거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물에 빠진 닭.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이 요즘에 복날에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쵸? 인기가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삼계탕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까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음식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네. 이게 여름이나 이럴 때 몸을 보신해야지 이렇게 먹을 때만 좀 집중적으로 먹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봄이다 벚꽃 삼계탕 먹을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5번이 아닐까. 네, 훌륭한 음식이지만. 근데 요게 삼계탕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삼계탕 하는데 외국 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알죠? 닭이 이렇게 몸을 꽈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깜짝 놀래 보면서 이게 뭐냐고. 말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맛없게 느껴지네. 나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서 먹어보고서는 진짜 맛있다고. 이런 음식이 있었냐고. 네. 어떻게 보면 닭을 학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가다가 결국에 맛있다 이걸로. 옛날에 명동 이런데 그 관광지에 삼계탕집 되게 많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삼계탕을. 그래서 네. 그쪽에다가 하는군요. 네. 맨날 비빔밥만 먹지 말고 우리나라에 삼계탕도 있다라는 거. 불고기 아니면 맨날 비빔밥만 먹으니까 그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홍대 쭉 내려가는 길 쪽에 되게 오래된 삼계탕집인데 제가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알아요. 그 집은 가끔 먹어요. 제가 너무 맛있어. 나중에 좌표 쏴주시고. 그 딱딱딱 이렇게 좀 내가 땡땡명 제가 알려드릴게요. 게시판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싫어하는 네. 사람이 먹을 정도면 진짜 맛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삼계탕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정님께서 감기 뒤끝, 그러니까 잔기침 날 때. 네. 지금 제가 그래요.
딱 삼계탕 먹으면 딱 좋다고 그러네요. 나도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요즘에. 진짜 요즘 네. 진짜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떨어져요, 저한테서. 저 지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주말에 한번 삼계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1시 23분. 자, 1시 구간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핫하게 팔짝팔짝거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20분 구간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현재 0.1% 정도의 소폭의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소 쉬어가는 듯한 금요일장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강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장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피롭틱스가 시장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SKC가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칩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이후에 1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SKC의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 1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롭틱스가 현재 17%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3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에 위치한 SKC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7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채 16만 6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도 관련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위에 위치한 YC캠, 현재 10%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21,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LS그룹주가 순위권에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2위에는 LS일렉트릭 자리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개발사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2만 원 선도 돌파하고 23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에는 LS 에코에너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반등에 이어서 올해 미국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8%대 급등이 나오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 위치한 LS 머트리얼즈도 2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6,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5,000원 선 약간 벗어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LS 마린 솔루션까지 시장의 관심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오늘 장중에 19,700원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앞자리수가 바뀌는 듯 했었는데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채 17,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위는 제일일렉트릭인데요. 오늘도 전력설비주가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LA 산불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오늘장 투톱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현재는 53,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10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아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1만 7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위에는 한전산업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현재 16%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12,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1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이 트럼프 2기의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기도 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3위에는 G2파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7%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8,3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위에는 한국첨단소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마디에 주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양자 관련주입니다. 한국첨단소재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9%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6위에 위치한 솔리드까지 솔리드는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3%대 급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7,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또 보안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에 센즈랩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럼프 당선인의 AI 사이버 보안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센즈랩 현재 4%대 조정을 받으면서 9,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거래 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바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위에 위치한 모니터랩도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6%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위에 자리한 하나오션 현재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결국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하락불 켜내면서 58,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7위에 위치한 한빛레이저 5%대 오늘장 상승률 가져가면서 장중에는 5,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채 4,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 위치한 로보티즈까지 4%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3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짚어보면 전력과 원전 둘 다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는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자, 전력이나 원전이나 그야말로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전력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는 전력도 다 긁어모으는 그런 분위기고 네.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한국과 미국이 드디어 좀 화해를 하면서 또 신재생의 폼이 올라올 때까지 원전 필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상무님 두 개 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 전력주와 원전주 모두 다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대할 수 있는 점과 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전력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봄과 초여름까지 전력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었다가 이번에는 또 미국의 모멘텀 그리고 SMR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전력이 부족하죠. 결론적으로는 전력 관련된 종목과 원전 모두 다 전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력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러면 전력 수비 많이 늘어나고 세상이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많이 늘어나는 건 전기의 사용량입니다. 전력 사용량인데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건데 문제는 원전주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에서도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 이번에 이 소송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호재성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둘 중에 굳이 그래도 좀 꼽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정치적 리스크가 좀 변동성이 좀 적어질 수 있는 전력 관련주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자, 전력과 원전 굉장히 매력적인 두 섹터가 되겠는데 네. 관련해서 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종목들도 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전에 얘기만 나오면은 요게 또 정책 리스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요거를 그렇죠.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게 항상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 원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결국에 글로벌 그런 흐름을 또 타지 않을까. 트럼프가 또 원전 하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화석 에너지 완전히 좋아하시니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을 조금 살펴보니까 네. 오늘도요, 제가 주제를 잘 꺼내가지고. 완전 계속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와, 저희 또 이 상무님께서 삼계탕도 드실 줄 아시더라고요. 삼계탕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까지 팁을 주셨어요. 마늘종 장아찌 알죠? 그 마늘종 장아찌를 네. 고추장과 매실에 버무린 양념을
살짝 묻혀가지고 삼계탕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뭔가 이렇게 새콤달콤한 네.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입을 개운하게 해주면서 삼겹살의 맛까지 돋아주는. 네. 야. 아, 이봐요. 배우신 분이라니까. 우리 와, 사모님께서. 상무님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야, 이게 지금 와가지고. 꿀팁. 오늘 먹는 얘기 엄청 하시네요. 자. 주식보다 더 전문가 아니에요? 음식이 더 전문가. 굉장히, 네. 뭔가, 설득이 굉장히 되면서 한번 해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압도적으로 치킨을 많이 좋아하시네. 우리의 소울푸드는 치킨이다. 그럼요. 어떤 분은 딱 명시하셨어. 나는 그냥 교촌이야. 교촌 이러면서. 네. 근데 어떤 분은 교촌이 살짝 느끼해가지고 네. 오히려 약간 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구운 거는 또 살안찌고 맛있고 좋죠. 그리고 애들 네. 생기고 나서는 네. 매운 거 안 먹어요. 매운 거? 애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원래 맵찔이잖아요. 원래부터. 저도 약간 그런 게 맵찔이라는 이 사람 표준어 쓰세요. 알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먹는 것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뭔가요? 제주꼬찌님. 네, 모셔볼게요. 제주꼬찌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이쪽으로 놀러 가고 싶네요. 네. 제주꼬찌님의 네. DNC 미디어가 속을 조금 썩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3,000원. 네, 비중이 15%. 근데 아프셨나봐요. 지난번에 수술로 정리를 못했다고 하세요. 잠깐 치고 올라갔을 때 놓치셨군요. 그러게 다시 매수가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때보다. 그러게요. 네, 그때 익절을 아마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가격.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2만 원 깨고 내려오면서 이거 왜 이래 하시면서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사셨을 때 그 근처부터 떨어져가지고 잠깐 살짝 고개 내밀었는데 그걸 네. 또 놓쳐버린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상무님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와는 그닥 맞지 않는 종목인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나을까요?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기회를 다른 쪽에서 보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내주세요, 상무님. 네, 사실 굉장히 딱 떨어지는 대안이 있으면 갈아타면 좋은데요. 시장이 좀 전에도 제가 BNK 금융지주도 말씀드릴 때 주주 환원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어떤 섹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섹터 별로 없거든요. 조선 섹터 정도만 그리고 엔터 사실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그런 대안이 딱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확 갈아타셔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의 트렌드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트렌드들이 좀 있죠. 그 섹터 안에서 빠르게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K 웹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사실은 트렌드를 받을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실적이 24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작년도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재작년 23년도 매출액이 600억대였는데 24년도 매출액이 800억대 한 중반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35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하다.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중이죠. 떨어지는 중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은 17,500원 정도 바닥 잡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더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는 지지가 될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17,000원 정도 17,500원 정도 좀 지지하면서 차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 좀 테마를 받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도 기다려도 괜찮을 이유는 실적이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시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NC 미디어와 관련해서 제주 꼬찌님의 종목을 진단을 좀 도와드려봤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몸 건강도 좀 빨리 챙기시고 이게 수익이 나야 또 이게 몸이 빨리 회복되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엔도핀도잖아요. 네. 네. 자, 어쨌든 이게 종목을 계속 진단이나 상담 같은 거를 이제 곁에서 이제 문 밖에서 이렇게 몇 년 듣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네. 확실히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지 않는 이상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아, 돈 빌리는 거는 이거 왜- 밤잠 못 자죠. 왜냐면 예. 시간 투자 같은 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을 보면서 모를 때는 조금씩 발 담그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당께 지금 10년 되셨죠, 이거는. 10년 됐죠. 10년, 서당계 10년. 네. 이게 풍월까지는 아니고. 저희 서당깨님 실제로 계시잖아요. 네. 저희 서당깨님은 몇 년 되셨지? 예전에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네. 서당깨 10년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이름을 점점 그 10년 차로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으면은 제가 2년 반 쉬었다 왔으니까 한 서당깨 한 13, 14년 차 되셨다. 아, 진짜. 네. 완전 훨씬 고수, 많이 고수. 고수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앵커들 얼굴이 뭐 늙었네, 안 늙었네 이런 거 얘기하시고요. 네. 상처받습니다. 네. 아싸, 제가 더 어려 보인대요. 아, 그렇군요. 와. 네, 뭐 저랑 네. 앵커는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자폭했어요. 정신 연령은 내가 어린 게 맞다. 근데 요즘 이건행 대비해서. 요즘 근데 애들 키우면서 바짝 정신 연령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예전에는 철딱선이 없었는데 철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조금 네. 이제 말을 같이 해도 아주 좀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 네, 노련한 이건 앵커, 네, 네. 서당깨 10년, 네, 이건 앵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종목도 계속 가야죠. 그럴까요? 오늘 요즘 같은 게 네. 전기, 전력 설비가 좋았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도 한때 야, 이거 잘 나가네. 정책수에 좀 받겠네. 나라에서 밀어주네 네. 등등. 뭐예요? 폴란드 얘기도 있고요. LIG 넥스원이 되겠습니다. 자, 양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을 2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이 21만 1천 원. 그때 이제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으셨었어가지고 네. 5%라 발만 담갔는데 또 사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이 밀립니다. 자, 실적 별로래요. 실적이 4분기 실적 별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가? 좀 꺾이네 많이. 이럴 때 요즘은 또 실적도 전망까지도 꼭 보시고 체크하시니까 맞아요. 너무 예. 실망하지 마시고 1분기도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 가능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좀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연락 잘 주셨네요. 좋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상무님, 양파님의 LIG 넥스원.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지금 상황인지, 한다면 얼마에 사는 게 좋은지까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정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사실 떨어지는 종목 추가 매수를 언제 해도 되는지는 힘들죠. 예, 뭐 힘들지만 전망을 좀 해보면 LIG 넥스원 우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방산, 식품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심심한 종목이었다가 24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유가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팔고 있는 게 국내에서만 팔다가 해외로 판로를 넓혀가는데 해외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지구에만 있다가 우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국내에서 이제는 글로벌하게 관심도를 넓히고 시장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4분기 실적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죠. 손자회사를 편입한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영업 손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방산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미국에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 굉장히 미국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은 최소 20% 이상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24년도가 약 한 2,2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25년도는 2,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은 사실 20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떨어지는 중에 20만 원 딱 되면 매수하시기보다는 항상 이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는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하시는 게 다음 날 플러스 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양봉이 나오는 날 20만 원 근방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 고난이 될 질문도 이렇게 잘 소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약간 좀 고민 좀 많이 하는 표정을 연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IG 넥슨 추가 매수 가능, 추가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5%의 비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무님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새 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하게 아, 되는 이제 거죠. 인사하게 됐어요. 이제 신호를 주세요. 같이 아, 하게 인사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 멘트 칠지 어색하잖아. 몰랐잖아요, 이게 뭐야. 제가. 이게 뭐 3번 인사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비빔면 삼겹살 먹고 보고요. 콜라까지. 네.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랭킹 먹는 얘기를 하도 했는데 먹는 거에서 또 랭킹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었어요. 아, 5위까지밖에 안 봤다. 자, 그쵸? 5위는 예. 삼계탕이라서 뭐 그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한번 4위 한번 아, 공개해 너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막하라가지고. 김치찌개인가요? 김치찌개? 4위. 이거 아닐 것 같아. 상위권일 것 같죠. 이거 어떻게 4위예요? 삼겹살밖에 안 되네. 4위밖에 안 되네. 와, 말도 안 돼. 삼겹살이. 삼겹살 네. 완전 맛있는데. 아, 근데 삼겹살을 저도 약간 이쪽에서는 4위가 맞긴 해요. 제가 왜요? 삼계탕 다음으로 삼겹살이에요. 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겹다고요. 이거 네. 이거 통계 본인이 그냥 쓴 겁니까? 아, 맞네? 진짜 제 마음하고 똑같이 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요? 있어요. 굉장히 트렌디한 네. 김수경 앵커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출처가 분명히 써 있어서 속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집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김치찌개 얘기하셨나 보다. 예, 네, 저는 집밥 많이 드시죠? 집밥을 이제 안 먹고 집에서도 사 먹다가 이제 결혼하고서 집밥을 많이 먹는 쪽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대답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김치찌개, 치킨, 이제 떡볶이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다 1위다. 그쵸? 이거는 진짜 표 차이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네. 1위예요. 네.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먹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명절이잖아요. 설날인데, 지금 그렇죠. 예지 앵커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왜 다들 표 샀는지 안 샀는지 아니 뭐 표 샀다고 그러면은 표 좀 나눠주시게요. 네, 취직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냐고 그러시는데요. 예쟁 맞아요? 입니다. 아니에요? 추석 때 보냈어요, 추석. 추석 때. 이번에 내려가시죠, 고향. 네, 내려가요. 네, 표 애매했는지 이렇게 챙겨주신다. 우리는 관심도 없으셔. 네. 아니, 뭐 예의상 한번 갔으니까 이제는 실컷 그냥 번 돈 갖고 먹고 노는 걸로 그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저희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주고 있는 예지행. 네, 예지행과 함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같은 공간에 있어 고맙습니다. 추석도 갔었구나. 그렇구나. 네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찌글찌글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찌글찌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만이산 언제 가세요? 내일 갑니다. 내일이에요? 저 예, 그래도 예. 저희 건행이랑 자꾸 이번 주지 다음 주인가 만이산 가시는 주가 이랬거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이번 주시다. 제가 얘기 안 했어도 미리 또 얘기했을 텐데, 이정목 전문가. 채팅창만 아니요. 오면 너무 많이 채팅을 하고 계시는데 만이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녁에 그랬어요? 물어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봤어요. 내일 날씨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도 설산 좋아하신다고 하셨나요? 설산. 그렇죠. 원래 이제 산은 겨울산이 가장 좋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강원도 이제 고산은 못 가고 네. 이정목 전문가 초보니까 아, 만이산 나지막한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유, 진짜 맞춰드린 거였군요. 나는 더 높은데 고난이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초보 때문에 그냥 그 정도 가겠다. 만이산. 네. 두 분이 산에 가서 전기를 많이 받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시장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정기 받아오세요. 기도 좀 해주시고 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또 이제 종목 가볼 텐데요. 제가 네. 먼저 할게요. 그럴까요? 자, 태양과 바람님께서 산에 올라가면 이런 거 많이 오죠. 자, ST팜 올려주셨습니다. ST팜을요 91,100원. 지금 손실이 나오고 계시고 오늘 꽤 밀립니다. 사신 이후에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15%를 들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이제 변동성, 뭔가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인지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손절 가슴 아프죠. 예. 제약바이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 ST팜은 자주 듣지는 못했던 종목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ST팜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ST팜하고 이제 바이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기대감이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 원래 연말에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를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게 아직 지연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하고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연초에 조금 눌림을 줍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좀 테마라든지 업종별로 보더라도 종목 내에서도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그저께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했고 어제는 또 대거 매수하고 예, 오늘은 좀 일부 좀 매도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S&P500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그 성격의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하고 연초에 좀 찌글찌글한데 월봉 봐서는 이번 달이면은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3개월 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반년 넘게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방 쪽에서는 월봉에 지금 20개에서 60개원 지지가 강하죠. 예. 더군다나 이제 지난 이때가 그 8월 달인가요? 예, 9월 달부터 고점 찍고 한 5개월 연속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요 정도 전후에서 일단 마감할 것 같고 천상에 다음 달은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은 기축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지금 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작년 고점이었던 12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가 이제 91,000원이니까 단기 목표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뭐 그 정도 보시고. 근데 만약 종가상으로 10만 5천 원을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 작년 최고점이 1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ST판 같은 경우는. 그거 참고하시고 우선 단기와 중기 목표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래량 증감 여부에 따라서 1차 10만 원, 10만 5천 원 돌파 시에는 작년 최고점인 12만 원까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우선은 걱정 그만하시고 네.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10만 5천 원, 중기 12만 원. 근데 그 중기의 12만 원이 무난하다라는 관점이고 중장기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면서 질문했네. 이제는 질문했으니까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좋은 진단 나와서 기분 가뿐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역전님께서 네. 역전을 노리신 종목인가? 네, 한 방에 있는 종목이라고 고르셨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이신데 가격이 30만 원이세요. 지금 거의 신저가라서 얼마나 속 터지실까 싶은데 높네요. 높은 가격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손실권이니까 많이 밀려난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30만 저점인 원. 줄 알고 사셨다가 더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10%신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느낌표를 한 10개 찍어주셨어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네. 예. LG화학 주가 보시면은 전형적인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죠. 네. 정말 회자가 많이 안 되는 종목 관심도 많이 없고 이렇습니다. 52만 원이 언제예요? 작년 2월 달이에요. 그러네요. 52만 원에서 제대로 된 반등 시도가 특별히 없었어요. 한 조 정도 시기. 네, 한번 조금 있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30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높지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까지 오면 이거 정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많이 밀려난 종목이어가지고 익절까지도 한번 욕심내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연초기 때문에 1월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긴가민가 하실 텐데 다음 달 2월 한 초중순? 첫째 주, 둘째 주 가게 되면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주식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종목, 나빠질 게 없는 업종을 주가 이제 장기 많이 밀었을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업황이 뭐냐면 화학하고 철강입니다. 화학하고 철강.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납사 가격 하락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뭐 캐지금 구간을 돌파했고, 요건 제가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LG화학이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2025년도에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지금 3조 3천억입니다. 내년에는 5조 4천억이죠. 작년 2024년도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4년 연속 계속 밀리다 보니까 주가도 밀렸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악업황이 제가 그동안 데이터 뽑아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LG화학이 뭐 2차전 소재쪽도 마찬가지고요. 영업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죠. 1조 2천억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작년 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연초에 목표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데 그 하향 조정 목표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지금. 근데 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 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하락 기간은 2021년도부터 4년 동안 미뤘고요. 그다음 이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80% 밀었거든요. 적자나는 기업도 아닌데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는데 예 매수죠. 그러니까 지금 10%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다음 주가 이제 한 주 더 남았으니까 예, 오늘이라도 한 5% 추가하셔가지고 일단 넘기시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그 직전 고점이 박스권입니다. 25만 한 7천 원 정도 장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닥 탈피 국면이에요. 조금 높게 보면 27만 원이고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물릴 종목 아니고 오히려 지금 10%니까 비중이 안 크니까 저는 2월 중순까지 2월 초 첫째 주 다음 주 한 5% 그다음에 2월 연휴 지나고 나서 한 5% 추가해가지고 20% 채우셔가지고 좀 끌고 가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30만 원이 저항이니까 30만 원이고요. 그 단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작년 9월 달 고점이죠. 한 35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역시 단기, 중기, 강력, 홀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 트럼프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전문가님. 그거 하나 더 여쭤볼까요? 저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IRA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지금 확정진 건 없습니다. 미국의 뭐 리비아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최근 주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날 취임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좀 끝나지 않겠나 그런 시그널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찌글찌글했던 주가는 이제 안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5% 분할해가지고 20%까지 비중 늘리시고 1차 30만 원, 3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미사님께서는 LG화학 40만 원입니다. 추매 시점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10만 원이나 단가가 조금 높으시거든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의 전략 나왔다는 거 1차 목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미사님께서도 잘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팅커벨님께서도 김봉마 전문가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왕팬이세요? 완전 네. 깔끔한 진행으로 또 이런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네. 보니까 이거 미스터 진단 얘기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이 5천 명 넘게 해주셔가지고 네, 공약을 지키게 돼서 네.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늘리는데 우와. 이게 이제 편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네.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는 2시간을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예전처럼 하는데 네, 네. 다음 주부터 뭔가 우리 또 담당 PD가 칼을 갈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스포일 해드리면서 오늘 9시에 꼭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어떤 거요? 네, 어느 정도 되면 10,000명 돌파 시점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10,000명 됩니까? 미스터 진단? 제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고 네.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예. 너무 기간 넓은 거 아니에요? 올해 아니면 1년은 거인데 1년인데? 5천까지 오는데 4년 걸렸으니까 아니지, 만인상 6개월 갔다 만에 오고. 만 가는 거는 그 정도면 아이씨. 빠른 거지. 왜 그래요? 만인상 갔다 오고 바로 가야죠. 그래서 전기 딱 받아갖고 와서 10,000명 딱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네. 그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네요. 예.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5,000명 쉬운 줄 아냐? 저한테 이러는 거.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아니죠.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매일 칭찬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미스터 진단. 방송 예. 봐주고 있더라고요. 자, 네. 어쨌든 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거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종목 넘어가기 전에 계속 랭킹 저희 뽑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을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자, 5위가 삼계탕. 4위가 삼겹살. 삼겹살. 사겹살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김치찌개, 떡볶이, 치킨. 이렇게 세 가지가 네. 1, 2, 3위가 되겠습니다. 3위 뭐가 될까요? 올려주시면 좋고, 올리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거. 본인만의 곁들이면 팁. 좋은 거. 생각 안 나는 아는 맛도 좋아요. 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5위까지 딱 적는 게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6위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위로 밀렸어. 삼계탕에 밀렸어요. 뭐게요. 진짜요? 아직 그래. 안 나온 게 있어요. 10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네요. 6위가 이게 왜 빠졌지 싶은 게 있어요. 몰라요? 족발 아니에요? 아니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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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 빠져. 6위예요. 6위 라면이. 라면이, 네. 그거 빠졌구나. 이게 라면은 떡볶이하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다 잘 어울려요. 라면이 삼겹살은 같이 아까 비빔면 먹어도. 스타일로 먹어도 되고. 물론 칼로리 폭탄이 되긴 합니다만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되죠. 그날이 그쵸? 마지막인 삶의 마지막 날처럼 먹어보는 거죠. 라볶이로 해 먹어도 되죠. 맛있죠, 그쵸? 맛있죠. 비빔면 그것도 지금 삼겹살하고 꿀조합이죠. 뭐 이렇잖아요. 지금. 그러게 라면이 빠져있는 거 너무 이상하네요. 네, 우리들의 소울푸드 라면이 6위 기록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그동안 또 하나 더 가볼 텐데요. 네. 우사랑님께서, 이 종목도 나오네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요즘 증권사 리포트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자, 45,000원의 매수가로 들어가셨고, 네. 비중은 15%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어느 것을 할까요? 물음표 엄청 많고요. 손절은 이거 너무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셨던 가격이 설마 네. 저 앞에 있는 잠깐의 저 언덕, 저 끄트머리가 아니시겠죠? 저거면 너무 속상하다. 느낌에 근데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쎄하긴 해요. 예. 네, 어쨌든 올라온 만큼 지금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을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텐션 확 줬어요. 뭔가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하락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45,000원이면은 물리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카카오 그룹주들이요, 대부분이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뱅크, 콘텐츠부터 해가지고, 기업,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 없거든요. 다 좋아집니다.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많이 밀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해 한 8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큰 폭의 영업 실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가령 작년 같은 경우 5천억인데 올해는 한 6천억 정도, 내년은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서 이제 그때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회사 상장도 많이 있었었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지는 않고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1월 달 저점 찍고 나서 50% 올랐다 지금 조정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관하고 외인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예, 근데 그 단가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하게 올라오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월봉에 이제 장기 120개월선에 얻어맞은 거. 여기 지금 보시면 캔들 보시면 예, 12월 달에 월봉에 120개월선 얻어맞고 지금 거기서 매물 수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쉬어야 됩니다. 이 월봉에 그러니까 거래소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장기 이평선이 월봉에 120개월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이제 얻어맞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 조정을 한 2, 3개월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볍게 반등이 나오죠. 우선은 지금은 홀딩이고요. 반등이 지금 절대 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단기 쌍봉 이거 단기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이제 오른쪽 어깨 정도 한 42,000원 또 많이 43,000원 정도. 요게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기초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 지지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만들고 예, 그 중간선이 딱 42,000원, 3,000원이에요. 그때 일단 현금화를 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카카오 그룹 중에서는 제가 보고는 게임이 가장 좋아요. 예, 카카오 게임도 지금 보시면 예상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만 게임주가 이제 3년 불황을 극복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계약이라는 얘기죠.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120억인데 올해는 거의 800억이죠. 그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게임 쪽으로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 반등 주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42,000원 정도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예, 굳이 만약에 관련 그룹주를 본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게임즈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랑 비슷한데 전혀 다른 종목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네. 자, 2월 좀 기대에 범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에 얘기를 빠빠이 해드리면서 하고. 더 좋은 걸로 네.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그룹주를 선호하신다면이라는 전제합니다. 게임즈는요. 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랭킹 볼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3위 공개합니다. 예상 3위 뭐세요? 권행은요? 전 계속 김치찌개 할 거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본인- 저 5개 중에 제일 별로거든요, 전. 공개해 주세요. 3위 맞추셨습니다. 오, 예. 김치찌개. 네,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자주 먹으니까 좀 그런가? 대표적인 집밥 메뉴죠, 이게. 사실 이게 엄마가 네.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김치찌개 옆에는 또 된장찌개가 카운터 파트너로 서 있거든요. 된지가 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된지가 8인가 있어요. 네, 저는 김치찌개가 맞습니다. 네. 좋아하지만 네. 사실 이제 거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기 또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요. 고기가 들어가고 또 된장찌개에는 차돌이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차돌된지 맛있죠. 완전 맛있죠. 김치찌개는 그 돼지고기 기름기 좀 적당히 섞인 걸로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조금 얼큰하게 해가지고 국물 많지 않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잘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국물 때깔이 달라요. 네. 맛있겠다. 네. 점심 메뉴, 저녁 메뉴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집에서 한번 해먹는 걸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게시판에서, 고고씨님께서 부모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그러시겠네요. 예지 나오는 랭킹쇼 봤어? 이러실 것 같다고. 주말 내려가면 설날에. 저희도 나와요. 잠깐만요. 저희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이 예지행 부모님께서 얼마나 뿌듯하게 또 부산에서 보고 계실까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예지행 블루 타이밍이 됐습니다. 2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지 예지행 알려주세요. 네, 1시간 사이 지나가면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피롭틱스입니다.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20%대 강세 가져가면서 3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14위에 위치한 SKC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7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2위에는 HVM 새롭게 순위권에 자리했는데요. 현재는 파란불 전환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 프렉스에어와 유리기판 타겟팅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7% 가까이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위에는 솔리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주로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1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첨단 소재도 여전히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3위에 위치하면서 현재 0.5%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4위에는 HPSP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0%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32,150원의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고점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만 1,000원 선 부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1%대 조정을 받으면서 53,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관련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8위에는 SK하이닉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2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한미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이 나온 이후 다소 주춤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가 붙으면서 현재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5%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1만 2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6위에는 IMT 자리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D램을 다음 달 초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MT가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현재 23%대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3,450원의 고점을 기록했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8,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그룹주들 여전히 순위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위에 위치한 LS 에코에너지 현재 18%대 급등이 이어지면서 46,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1위에는 LS 일렉트릭 있습니다. 여전히 10%대 급등 움직임이 이어가면서 21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2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LS 머트리얼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전히 급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20% 상승률 가져가면서 1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15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5만 8,500원의 고점을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5만 6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7위에는 파인테크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는 장중에 29%대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26%대 여전히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2,2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위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3%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1만 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머큐리도 현재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FBI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바이셀즈 테크놀로지를 보안 위험 가능성 혐의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머큐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5% 가까이 급등했었고요. 현재는 9%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을 새롭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지나가고 있고 다가올 다음 주에 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와, 중요한 질문을 날리셨는데 스트롱맨 트럼프 이즈 컴백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견제하는 게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네. 저희 리스크를 저희가 또 베네핏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2차 전지가 나 떨고 있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리송합니다.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다음 주 시장이요? 저는 이제 뭐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오히려 이제 그 이슈는 뭐냐면 금요일 날 예정된 일본 그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죠. 거기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란 될 것이고. 첫 번째 지금 우리 시장이 그동안 고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2000년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의 상승이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었고. 2016년도 그냥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요 환율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는지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2017년도 1월 20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약세란됐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그 하단에 이제 원화도 계속 이제 강세란됐고. 우리 시장한테 나쁠 건 없죠. 수입 물가 안정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원화 약세,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가장 그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작용했었는데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취임사를 자세히 우리가 좀 그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 부분,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것은 이제 그 도구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관세를 뭐 단계적으로 좀 부과를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뭐 공예했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 부과할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군사적인 부분하고 이제 문화,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임사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지,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종별 좀 시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미 이제 뭐 지난 12월 말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강했던 트럼프 수혜주는 다시 원위치했고, 그 다음에 피해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올라가죠.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또 이제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월요일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이왕이면
양봉으로 올라주게 된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되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로 인한 피해졌던 업종과 종목군들이 좀 반등의 그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본이 더 생각보다는. 문제예요. 일본이. 아, 그렇구나. 우리 네. 한 시장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또 흔들려 봤었기 때문에 맞네. 또 일본에서 이걸 또 네. BOJ 제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네, 정말 만이산에서 기 많이 받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저희는 랭킹쇼 1위부터 5위까지 나를 위로하는 음식을 뽑고 있고요. 네. 지금 3, 4, 5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 2위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트럼프 어쨌든 간에 당장 다음 주는 아니다. 하지만 또 그분의 그 임기 시간 때 네. 이 앵커로서 뭔가 네, 우리가 긴장해야죠.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죠. 예측 불가능한 변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모닝쇼에서는 제일 긴장해야죠. 맨날 그 네. 타이틀이 있습니다. 트럼프 땡땡 뭐라고 말해. 예전에 그 네. 트위터에서 막 날리던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진짜 힘들었죠. 사실 저희가 방송 진행할 때. 근데 이제 네. 뭐 어떤 이슈 찾기는 참 편했어요. 맨날 사고를 치니까 그거는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간 다음 종목을 좀 넘어가면서 네. 보겠습니다. 인생 봄날 님께서 봄날 오셔야죠. 자, 원익 IPS입니다. 29,300원인데 지금 아직은 봄이 안 왔네요. 네. 29,300원의 매수가 10%인데요. 자, 추가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종 정신으로 이익을 보고 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독종정신. 그렇습니다. 네. 이 단어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또 전문가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전문가님 원익 IPS 추가 매수 가능한지 독종정신 한번 올려봐 주시죠. 예. 오늘 지금 한 5% 추가하고 일단 넘기시죠. 원익 IPS도 지금 뭐 바닥은 이미 좀 하긴 했고요. 근데 원래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무슨 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큰 수익률 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이제 원래 주가 자체가 좀 높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지금 현재 시총이 그렇게 빠졌어도 1조 1,0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원익 IPS가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마이너스였었고요. 그만큼 시총이 이제 그때는 그 위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됐으니까 상당히 고평가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가 좀 뚜렷하죠. 작년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늘어나는 한 800억, 한 1,000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좀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총이 이제 1조 1,000억이니까 현재 가격 이하로 하락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또 영향을 많이 받죠. 삼성전자 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닥은 나왔다 보거든요. 지금 지루하게 지금 왔다 갔다 박스걸 만들면서 전리선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1차 자사주 매입 3조 원. 예, 제가 지금 매일 그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늦으면 명절 끝나고 2월 첫째 주까지 되게 되면 1차 3조 원 매입해가지고 바로 소가한다 그랬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추가 하락은 극히 제한적이니까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오늘 한 5% 매수하시고 넘기시고 좀 끌고 간다.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입니다. 아시겠죠? 29,000원, 3만 원이 딱 거기에 맥점입니다. 거기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약간 좀 답답하게 움직일 그런 종목이니까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자. 예, 대신에 이제 매도할 때는 절대 손실 보지 마시고 최소한 교통비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5% 물타기 하셔가지고 29,000원, 3만 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예,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이 아프긴 하다. 그렇죠. 교통비만 챙기세요. 와, 진짜 네. 저 순간순간에 저런 멘트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진행자로서 좀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은 원익 IPS 답답합니다. 손실 없이 나오는 걸로 딱 잠깐 이별하셨다가 네. 더 좋은 종목과 잠깐 또 인연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든 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일단 손실 안 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그럼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 불꽃님, 제목에서 이 필명들이 화려하시네요. 진짜 인생 봄날 불꽃. 근데 이거 아이디 잘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대로 가요. 이름도 진짜 잘 그럼요. 지어야 되죠. 상한가 네.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점상 이런
이런 거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네. 아직까지 불꽃이 나오지 않은 종목인 네이처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이처셀을 얼마에 매수하셨는가? 네, 23,100원이시고 10%신데 지금 얼마예요? 네, 17,000원대죠. 17,200원. 네,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거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최근에 네. 사셨나 봐요. 네, 거래가 좀 없는 게 메말라 있는 게 문제고 이것도 거의 바닥권의 종목입니다. 바닥권 21,000원 거기에서 조금 올라와서 고개 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언제요? 저기가 10월 달. 아,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은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전략을 잘 짜서 그때 나왔을 때 잘 잡자. 이런 거를 생각해볼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만 23,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되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여기서의 전략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꽃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이 네이처셀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먼저 올라왔죠. 선발로. 예, 미국에 이제 그 FDA하고 조인스템 그 미팅 뭐 진행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 허가 날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다음 달 2월 달 지나서 작년에 국회에서 첨생법 개정을 했죠. 개정을. 그러니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20년 만에 첨생법을 이제 국회 통과하고 나서 그게 너무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다시 또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더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 개정 그 법안이 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럼 당장 우리 국내 관련 줄기세포 기업들한테 영향 안 미친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그 개정한 법안이 기존의 법안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작은 재료가 아니에요.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 작년 연말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 드리고. 근데 종목별로 틀리죠. 아무튼 그런 관점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그 매물을 지금 소화한다 봐요.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 이번 달 거래 없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하고 이제 1월 달은 순환매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미리 올랐던 종목군들은 눌림 주고, 그죠? 연말까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1월 달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근데 단지 이제 뭐 재료가 또 나오는 시점에서 그 주가 이제 급등 나오고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비중은 1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 이제 이탈할 때는 반 줄였다가 뭐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121선을 가급적이면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한 15,000원, 16,000원 초반 됩니다. 그거 이탈 안 하면 일단 홀딩 하시고 만약에 15,000원을 종가상으로 크게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은 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하시고 나서 아래에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달까지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좀 반등 들어올 거야 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올라갈 때는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신규 종목 있죠. 뭐 ENCL이라든지 예, 국내 1위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관련 기업이죠.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큐로셀이라든지 시총이 크지가 않은 기업들. 그쪽으로 좀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이거든요. 메디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연말까지 지금 조정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 순환매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일부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22,000원 뭐 그 정도가 또 강한 저항이니까 그때는 절반 차익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자. 그리고 줄기세포 쪽은 아무래도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2차전도 마찬가지고요. 한 종목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뭐 ENCL 한 5%, 뭐 네이처셀 5%, 뭐 차바이오텍 5% 이런 식으로 한 두 종목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투트랙 전략 구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홀딩이고 반등 시에 23,000원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거기서 절반 차익 나머지 물량만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담 매물 소화 중 홀딩 전략이셨고, 이거 조화를 조금 종목을 이렇게 조화를 잘 하셔야겠다. 이만 정도만 말입니다. 가실 것은 아니고. 네. 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까 전에 코인대망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투항상이 뭐예요, 투항상? 제가 찾아봤잖아요. 트럼프하고 젠슨황 그 황제들, 이런 의미인가 봐요. 약간 그 네. 상황들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보죠? 아, 젠슨황 입김도 만만치가 않죠. 양자 봐봐요. 네, 그러게 한마디에 뚝 말입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냥. 예.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양자하면 또 미국의 또 대표적인 지금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의 그런 내용들, 뭐 네. 상황인 거 알겠습니다. 자, 1,50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종목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님, 우선 내일 산 조심히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과연 두 분이 다녀오실지 후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 많이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봤었어요. 어디 가는 영상이요? 또 모르겠어요. 어떤 산 꼭대기였었는데 그때 네. 또 이종목 전문가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네. 찍으시고 그 뒤에 김봉만 전문가님이 그 뭔가 그 필인가? 오카리나. 네. 오카리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선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죠. 요 만일산 멤버도 궁금하다. 김봉만 전문가님, 이종목 전문가님, 저희 민혁 PD님도 갔을지 궁금하고. 마제스트 전문. 마제스터 전문가님도 같이 가세요. 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궁금하다. 같이 한번 가세요. 산. 네. 아유, 본인이랑 가요. 내려올 산은 왜 올라갑니까? 힘들게. 자, 전 달리기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또 든든합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시장에 기도 듬뿍 불어넣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쟁쟁해요. 떡볶이와 치킨 남았는데요. 뭐 할 거예요, 1등? 전 치킨이니까. 치킨? 무조건 치킨. 아이고, 땡. 뭔 땡이야. 보여주세요. 네. 또 땡이네? 땡이잖아. 치킨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떡볶이를 이기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치킨이라도. 네. 그게 그러면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나운서 시험 보러 다니고 있을 때 겨울 이럴 때 네. 공채가 나잖아요. 벌써 짠내 난다. 근데 네. 벌써 딱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왔는데 네.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너무 못했어.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이렇게 허름하게 있는 그런 떡볶이 가게에서 네. 그냥 배는 고프고 화는 나고 터탈하니까 떡볶이 하나 먹었는데 그때 네. 먹었을 때 그 느낌 또 자체가 맛있지. 그 와중에 또 맛있죠. 맛있어. 힘든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치킨하고 떡볶이는 단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많이낼 소울푸드는 이 떡볶이라고요. 네,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지만 치킨은 네. 만들어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떡볶이에 대한 사랑을 네. 1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음식도 좋지만 나를 정말 위로해줄 수 있는 종목을 만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너무 멋있나? 마무리 너무 좋은데. 그런 종목을 만나시려면 저희 랭킹쇼와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저희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릴게요.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한 약보합 정도 움직이네요.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장 같아요. 네, 조금 빠집니다. 조금 빠지는데 좀 찜찜한 거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네, 요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 주에 우리 증시 퍼포먼스 괜찮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대로만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트럼프 쫄지 말자. 말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시장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